환율에 대해서 좀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 제 최근에 환율이 1,400원 돌파하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요 파란색 선이 뭐라 그랬죠? 저희가 요게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인디케이터라는 건 뭐냐면 환율의 적정 수준이 어딘가를 계속 펀더멘탈하게 추적해서 만든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정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선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1997년이죠. IMF 때. 그 다음에 2008년 그 서프라임 위기 때, 2015년이 언제였죠? 중국 위기 때, 차이나 쇼크. 이럴 때 이제 환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환율은 인디케이터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인디케이터보다 약간 높거나 약간 낮거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이제 인디케이터보다 약간 높거나 낮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인디케이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디케이터가 레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환율도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인디케이터라는 건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 본질적으로 그 화폐 가치는 우리나라 같이 변방통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유동성, 원화 유동성을 찍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한 100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원화를 발행하는 거를 원래 100 정도로 발행했었는데 갑자기 200 정도로 발행하면 원화 유동성은 200이 되고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달러 유동성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달러보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상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통화 가치를 지지해주는 담보가 되는 게 달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담보가 될 게 없잖아요. 천연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축통화도 아니죠. 우리 원화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달러밖에 없어요. 우리가 달러를 많이 들고 있으면 원화를 좀 찍어도 원화 가치가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죠. 외국인들이 봤을 때, 쟤네 달러를 한 1,000을 들고 있으니까 원화 한 1,000만 찍어도 별로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달러가 1,000이 있는데 갑자기 원화를 우리 경기 부양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돈을 막 찍어대요. 포퓰리즘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한 2,000까지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원달러가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지표를 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빌린 달러, 그러니까 총외채죠. 총외채, 단기든 장기든 해외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거. 그거는 달러로 갚아야 되는 빚이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해외에다가 빚을 지고 있는 대외부채를 비율, 그게 또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달러를 1,000을 들고 있는데 우리가 대외부채가 막 2,000에서 3,000 막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들 봤을 때는 쟤네들 부도나는 거 아니야? 또 IMF 겪는 거 아니야? 외환 보유고 막 소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리스크를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기업으로 보면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유동성 지표랑 요 대외 의존도, 대외 부채 의존도 지표를 합친 게 요 인디케이터예요.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원화의 적정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인디케이터가 여기 와 있죠. 여기가 얼마냐면 1,500원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1,500원 중반까지 이미 올라가 있고요. 우리나라 원달러가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죠. 아직 갭이 좀 큰 편이죠. 요게 요 인디케이터를 막 넘어설 때는 언제냐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요. 여기 IMF 위기 때 보시면 요 인디케이터는 여기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2008년 서프라임 때도 보시면 적정 환율은 요 선이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이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을 때예요.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차이나 리스크 때 역시 뚫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근데 이런 위기 때는 인디케이터를 확 뚫으면 다시 내려와요. 결국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중심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버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인디케이터까지 갔다가 밀렸다가 지금 또 가려고 하고 있죠. 요번에 가면 이제 1,550원, 그 다음에 약간 오버하면 1,600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뭐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저희가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예상치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이 인디케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수출이거든요. 수출하고 무역 수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외 이제 서학개미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그게 이제 제일 큰데, 그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해본 거예요. 추정해봤더니 2030년까지 계속 인디케이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더라.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올라올 가능성이 높더라. 그래서 그거를 추정을 해보니 지금 우리나라 적정 환율은 1,550원대 와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한 1,550원에서 60원 정도 가면 또 조정을 할 거예요. 그 정도 레벨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니까는 1,550원, 60원 갔는데 뭐 이때 이 IMF 때나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거나 우리나라 부동산이 무너져서 중국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막 흔들리고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이제 1,550원, 1,600원을 돌파하고 올라가서 위에 어딘가를 찍고 내려오겠죠.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 1,800원대, 2029년, 30년에는 1,800원대가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인디케이터가 꺾이면 다행이죠. 꺾이면 다시 저희가 전망을 수정할 건데, 저희가 어차피 인디케이터는 쫓아가서 보기 때문에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5년간 예상할 수 있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제 관세 연장 붙고 보호무역이 심해지고 뭐 중국에 또 관세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 무역 수지 적자 많이 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야 무역 수지 적자 좀 줄여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5년은 좀 보이거든요. 트럼프가 되는 순간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좀 어렵겠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줄겠구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중국은 이미 적자로 전환했고 지금 미국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 미국까지 니네 우리 무역 수지 적자 줄여 이렇게 방향을 나가버리면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렇게 되면 보유 외환이 줄어들고 대신 우리나라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 그래프는 앞으로 5년간은 계속 우상향할 수도 있다. 인디케이터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환율이 막 오르는 게 이런 전망들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워낙 이제 갭이 벌어진 데다가 워낙 상승 압력이 있는 데다가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앞으로 5년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400원 돌파했는데도 뭐 한국은행에서 뭐 개입을 세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한국은행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변수는 이제 11월, 12월에 이제 한국은행 그 기준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 환율을 더 치솟게 할 거예요, 위로. 이제 1,440원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면 좀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하면 천천히 올라가고 만약에 국내 이제 경기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이제 더 세게 올라가는 불을 붙이는 거죠, 이제 환율에. 이제 그런 전망을 단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저희가 1,450원에서 1,5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2026년에 1,600원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를 한번 보시면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달러 강세도 일어나고 있죠. 근데 달러 강세 일어나는 원인을 한번 보시면 달러는 언제 강세를 보이냐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릴 때 강세를 보여요. 여기 빨간색 선이 뭐냐면 미국으로 얼마나 몰리고 있느냐. 이게 빨간색 선이 올라가면 그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왔다 갔다 같이 움직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대이동하고 있어요.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또는 유로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미국만 잘 나가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더 하겠죠. 앞으로 더 미국 우선주의, 또 미국의 다 제조업체들 다 불러들이고 관세 때려서 관세 맞기 싫으면 우리 미국에다가 공장 져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부터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으로 돈이 더 몰리겠구나. 트럼프 정책을 보니까 아, 신흥국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만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기적으로 동맹이고 뭐고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장기 추세상으로도 밑에 있는데
이게 갑자기 막 튀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6 정도에 와 있는데요. 106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볼 때는 요게 이제 116이었거든요. 116. 요게 이제 2022년에 가장 높았을 때가 이거는 가볍게 돌파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저희는 120 정도에서 125 달러 인덱스 여기까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달러 인덱스는 이 유럽 대비, 유로화 대비해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 유럽 쪽의 경제는 별 볼 게 없어요. 지금 거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너무 싸요. 너무 낮아요, 사실은. 미국의 경제와 유럽 경제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갈라져 있고 이제 레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유럽보다는 미국에 투자할 거거든요. 그럼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봤을 땐 달러 인덱스는 이제 장기 상승세로 들어간다.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에 아마 100, 125, 13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한 1,800원, 1,900원 이 정도 레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기술적 지표를 보는데 기술적 지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원 달러를 보면 1,270원이 되게 중요한 선이었고요. 그 다음 라인이 1,660원이에요. 그 다음 라인이 2,160원이고. 근데 지금 1,270원 돌파했죠. 돌파하고 이렇게 지지받을 때 어디에 지지를 받았죠? 우리 계속 1,300원 깨지면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1,27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다음 저항선은 1,660원 정도. 이런 거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인디케이터로 보면 1,550원이 페어니까 요거를 페어를 보통 올라갈 때 넘을 수도 있거든요. 살짝 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1,660원이 저항선이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상으로도 1,550원, 60원, 1,600원이 1,550원, 1,600원이 이제 적정선이라고 보면 이 환율이 내년에 1,600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뭐 맥시멈 1,660원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1,260원을 만약에 내년이든 뭐 내년 후년 상반기든 도달을 하면 거기서부터는 좀 쉴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강력한 저항선이 있으니까 그 정도 이제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거예요.